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원경왕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그 대가로 동생들을 모두 잃은 비극의 여주인공이죠. 1365년 고려 최고의 권문세족 여웅 민씨 가문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균관 사성을 지낸 민제, 어머니는 사만국대 부인 송씨였죠. 맑고 아름다우며 총명하고 지혜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녀는 훗날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의 왕비가 됩니다. 특히 원경왕후의 친정 가문은 단순한 권문세족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충혜왕의 왕비인 희비 윤씨의 외사촌 동생이 바로 원경왕후의 아버지였고 원경왕후 본인도 충정왕과 육촌지간이었죠. 이렇게 왕실과 혈연관계까지 맺고 있던 최상위층 가문이었습니다. 1382년 18살의 그녀는 16살의 이방원과 혼인합니다. 당시 이방원은 변방무신의 아들에 불과했지만 성균관에서 수재로 인정받고 있었죠. 민제는 이 젊은이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사위로 점찍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권문세족 가문의 딸을 일개 무신의 아들에게 시집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방원의 아버지 이성계가 외구 토벌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이방원 본인도 16세의 나이에 성균관에 수재급으로 입학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두 사람의 금슬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듬해에는 첫 딸 정순공주가 태어났고 이방원은 과거에도 급제했죠. 이방원은 훗날 내가 어렸을 때 민씨에게 자라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 라고 회고할 정도였습니다. 1392년 시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그녀의 운명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방원은 정한군으로 그녀는 정령옹주로 봉해졌죠. 하지만 진짜 격변은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정도전은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 했고 이에 대비해 원경왕후는 은밀히 무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도전 일파가 왕자들을 해칠 것을 눈치챈 그녀는 자신이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남편 이방원을 궁 밖으로 불러냅니다. 당시 그녀는 충녕대군, 즉 훗날의 세종대왕을 임신 중이었죠. 미리 준비해둔 무기를 군사들에게 나눠주며 반란의 도화선을 당깁니다. 2년 뒤 제2차 왕자의 난에서도 그녀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전투 중이던 남편의 말이 홀로 돌아오자 그녀는 직접 창을 든 채 말을 타고 가려 했을 정도로 담대한 여장부였다고 합니다. 시녀들이 말려서 겨우 멈췄다고 하죠. 결국 이방원은 조선의 제3대 왕이 되었고 그녀는 정비라는 칭호와 함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된 후 그녀의 삶은 급격히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태종은 즉위 초부터 후궁들을 가까이 하려 했고 이에 원경왕후는 격렬히 반발했죠. 특히 1401년 태종이 어떤 궁인을 가까이 하자 분노한 원경왕후는 직접 그 궁인을 불러 추궁했다고 합니다. 이에 격분한 태종은 원경왕후의 궁전에 있던 시녀와 환관들을 모조리 내쫓았죠. 더 심각했던 것은 1402년의 사건이었습니다. 태종이 권홍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려 하자 원경왕후는 태종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고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그리고는 식음을 전폐하며 단식으로 저항했죠. 태종은 결국 원경왕후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서 화려한 갈의 의식은 생략한 채 조용히 권시를 드렸습니다. 원경왕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원경왕후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태종은 수일 동안 조회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402년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태종의 후궁이었던 김씨가 왕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자신의 여종 삼덕을 시켜 김씨를 감시하게 했고 결국 김씨가 아들 경령군을 낳았을 때 해산을 방해하고 몸조리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태종이 이 사실을 13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극대노하여 이 일에 관여했던 원경왕후의 동생들을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한편 날이 갈수록 태종의 외척 견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민무고와 민무질은 1402년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태종이 창종이라는 병으로 고통받을 때 이들이 시녀들과 결탁하여 왕의 병세를 몰래 살폈다는 의심을 받은 것이죠. 1406년에는 태종이 갑자기 양녕대군에게 선의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민무구 형제가 선의 소식에 기뻐하다가 철회 소식에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407년에 일어났습니다. 원경왕후가 태종이 강물을 나간 틈을 타서 유배 중이던 동생 민무질의 아내를 궁으로 몰래 들여보낸 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태종은 궁궐문을 연 내관들을 처벌하고 민무구와 민무질을 더 먼 곳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1408년 드디어 치명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경왕후의 아버지 민제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민무구와 민무질을 보호해 줄 장인이 없어진 태종은 곧바로 이들의 여러 개 죄를 열거한 교서를 반포했고 결국 제주도로 유배된 두 형제는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1415년 이번에는 남은 두 동생 민무일과 민무애가 표적이 됩니다. 이들은 양녕대군을 비판하는 말을 듣고 반발했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았고 결국 자결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렇게 4명의 동생을 모두 잃은 원경왕후는 큰 상심에 빠졌고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어머니의 운명이었죠. 송씨 부인은 아들 넷이 모두 사위 손에 죽고 딸 원경왕후마저 먼저 보내고 나서야 1424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1418년 원경왕후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맞습니다. 태종이 맏아들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원경왕후에게 양녕대군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30살이 되어서야 얻은 아들이었고 어린 시절 3명의 아들을 연이어 잃은 후에 얻은 귀한 장남이었죠. 원경왕후는 장자 상속의 원칙을 주장하며 격렬히 반대했고 최소한 양녕대군의 아들인 원손이라도 후계자로 삼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나마 그녀의 간청으로 양녕대군은 멀리 유배가지 않고 경기도 광주목으로 보내졌죠. 충녕대군이 세종으로 즉위하자 원경왕후는 눈물로 아들의 즉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된 아들에게 폐세자가 된 큰 형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죠. 세종 즉위 후 2년 1420년에 원경왕후는 56세의 나이로 수강궁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상황이었던 태종은 상복을 12일만 입자고 제안했지만 세종은 이를 거부하고 어머니가 헐릉에 안장될 때까지 상복을 입었다고 하죠. 또한 어머니의 능이 외로워 보인다며 근처에 사찰을 짓고자 했는데 이는 불교를 극도로 싫어하는 태종을 의식한 일종의 반발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을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였지만 그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완전한 비극만은 아니었죠. 그녀는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세종대왕의 어머니였고 오늘날 서초구 내곡동의 헐릉에서 남편과 나란히 영면하고 있습니다.